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JTBC에서 방송하여 케이블 방송 역대 최고인 28.4%의 시청률을 올리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한국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지난 7월 10일부터 일본 케이블 방송인 KNTV에서 독점으로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를 통하여 이미 서비스되고 있던 다른 한국 드라마인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에 이어 크게 인기를 끌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8월 23일자 일본 프라이데이 디지털의 분석 기사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사 본문 내용입니다. 사랑의 불시착을 뛰어넘은 대박 히트작 부부의 세계가 일본에서는 미묘한 이유.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붐이 식은 상태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드라마가 방송되어 언제까지 사랑의 불시착의 여운에 빠져 있을 수가 없다.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 종료 후에는 새롭게 부부의 세계가 화제가 되며 역대 케이블 드라마의 시청률 기록을 아주 간단하게 경신해버렸다. 그래서 올해의 한국 연예계 화제의 중심은 온통 부부의 세계가 되어버려 사랑의 불시착도 이태원 클라스도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일본에서도 다음에 오는 인기 컨텐츠는 부부의 세계가 될까? 한국의 시청자를 사로잡은 드라마도 일본에서 히트칠지는 단정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공전의 히트 드라마인 부부의 세계이지만 일본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될지는 미묘하다. 한국에서는 스토리가 우선으로 배우의 연기력도 중시되지만 일본에서는 잘생긴 배우를 우선해야 성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컨텐츠의 재미보다는 캐스팅에 좌우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다고 해서 확실하게 일본에서도 통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공유의 도깨비, 현빈의 사랑의 불시착, 박서준의 이태원 클라스와 같이 스토리뿐만 아니라 배우도 매력적이지 않으면 일본에서는 좀처럼 히트칠 것 같지 않다. 부부의 세계는 영국 BBC 방송의 드라마 닥터 포스터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방송 전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막상 방송되자 케이블 TV 드라마 사상 최고의 시청률인 28.4%를 기록했다. 2018년에 사회 현상을 일으킨 스카이캐슬의 23.8%라는 시청률을 경신했다. 그렇다고 해도 스카이캐슬과 같이 일본인의 눈으로 보면 약간 캐스팅이 수수하다. 그 때문일까 한국의 상류 사회와 치열한 시험 전쟁을 묘사한 스카이캐슬조차도 일본에서는 붐이 일지 않았다. 부부의 세계의 주연 여배우 김희애는 일본에서 예를 들자면 스즈키 쿄오카 정도에 비견될 것 같다. 젊은 여배우도 아니고 상대 배우인 박해준도 또 일본에서의 지명도가 낮다. 또 주제는 불륜이다. 현실 사회에서 불륜이 불법인 한국과 달리 일본은 예능인의 불륜이 끊이지 않을 정도라서 신선미가 부족하다. 불륜에 대한 면역이 너무 많은 일본인에게 있어서 별로 신선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참신한 스토리 전개와 템포의 빠름은 역시 한국 드라마이다. 이러한 스릴 있는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는 한국인들조차 매회 탄식의 소리를 지를 정도의 솜씨이다. 결말도 영국의 오리지널과는 다른 전개였으며 최후까지 시청자들을 흠뻑 빠지게 한 점은 역시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안 보면 손해인 드라마인 것은 틀림이 없다. 또 하나 한국에서 화제가 된 것은 작년 가을부터 방송되었던 동백꽃 필 무렵이다. 촌스러운 인상을 지울 수 없는 타이틀이지만 한국에서는 예상 외로 인기를 모았다. 첫 회 6.3%였던 시청률도 최종 회는 23.8%까지 상승했다. 올해 6월의 백상예술대상에서는 드라마 부문 대상에 빛나는 작품이다. 동백꽃 필 무렵은 그냥 로맨틱 코미디로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지만 후반은 좋은 의미로 배신을 당한다. 특히 12회 이후는 그때까지의 전개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최종회까지 조마조마하게 할 것이다. 한국인은 스릴감 있는 사건일지라도 인정미가 흘러넘친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드라마라고 한다. 그러나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와 비교하면
주연 배우 강하늘의 캐릭터가 지나치게 익살스럽다. 현빈이나 박서준 같이 일본 주간지의 표지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인기 배우의 제대 후 첫 드라마 그 행방은 잘생긴 배우 이민호 주연의 더 킹도 방송 전에는 여러 가지로 화제가 됐었다. 이민호로서는 제대 후 첫 드라마였다. 그런 만큼 팬들의 기대도 컸다. 그렇지만 평행 세계를 소재로 한 스토리 전개가 허술하다고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간접 광고가 몹시 많다라는 악평을 받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인기는 뚝 떨어졌다. 한편 이번 달 9일에 방송이 막 종료된 사이코즘 안 괜찮아는 김수현의 제대 후 첫 주연 드라마다. 마치 어른의 동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스토리는 주목도가 높았던 것에 비해서는 시청률이 크게 늘지는 않았지만 애초부터 팬층은 리얼타임으로 드라마를 보지 않는 세대다. 드라마의 게시판은 크게 고조되었으며 시청률 이상으로 반응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대작이라도 이민호의 더 킹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끝났다. 마지막으로 그다지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예 현빈이나 박서준 주연의 과거 작품을 본다고 하는 선택지도 있다. 현빈 주연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한국에서의 평가가 낮아 무리를 일으켰지만 적어도 현빈이 멋있어서 치유를 받게 된다. 박서준 주연의 김비서는 왜 그럴까는 인기 웹툰이 원작인 로맨틱 코미디로 드라마 쪽도 호편이었다. 여기저기에서 소개를 받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는 이제 물렸다. 그러한 사람이라도 다음에 보아야만 하는 드라마의 선택지는 많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드라마는 장르도 다방면에 걸쳐 있고 특히 서스펜스나 미스터리는 완성도가 높아 놀랄 정도다. 출연진을 가리지 않는다면 흡족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일본 반응입니다. 잘생긴 배우가 나오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각본이 재미있고 전개도 빠릅니다. 배우는 연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보는 겁니다. 아무리 잘생긴 배우가 나와도 각본이 재미없고 연기를 못하면 보지 않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빠지게 되면 일본 드라마는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닌 한 리얼타임으로는 보지 않고 녹화를 해놓더라도 뭔가를 하면서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재미가 없고 즐거움도 없고 두근거림이 없으니까요. 간혹 재미있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요. 동백꽃 필 무렵은 평판내로 좋았습니다. 확실히 잘생긴 배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얘기하자면 이태원 클라스도 똑같지 않은가요? 사랑의 불시착이 정말로 일본에서 인기를 끈 이유는 잘생긴 외모 이상으로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백꽃 필 무렵은 더욱 더 추천이 되어도 좋은 아주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한간에서 이 드라마는 기적의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저에게는 용서의 이야기로 생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연결됨으로써 기적과 같은 것이 기적이 아닌 듯이 일어나는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는 특히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를 주체로 하여 입소문이나 랭킹 차트를 통하여 퍼져나간 것이 대단합니다. 사랑의 불시착도 처음에는 진부한 막장 드라마인가 하고 생각하고 얼마 동안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상위 랭킹에 오래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보았더니 예상과 달리 빠져버렸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나 사이코지만 괜찮아도 보기 전에 정보가 없을 때는 재미있어 보이지 않았지만 보고 있는 동안에 압도적인 전개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배우들의 매력과 연기력, 스토리의 참신함이 일본 드라마보다 몇 배 높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것도 처음 몇 회까지는 재미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그 고비를 넘겼더니 너무너무 재미있어졌습니다. 공개 전에 영화같이 선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아쉽습니다. 배우들도 원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보면서부터 좋은 배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의 세계는 불륜에서부터 애증, 질투, 가족 붕괴, 옥수, 마지막에는 외동아들의 실종까지 이미 너덜너덜이네요. 드라마니까 평정심을 가지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였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빅히트라고 하는군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 할머니도 이름 정도는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한 명도 모릅니다. 어느 쪽인가 하면 온 집안 식구 모두가 싫어합니다. 더킹은 몇 회부터 재미있어지나 하고 보았는데 제6회에서 기분이 나빠져서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아왔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반일 사상도 사랑의 불시착 정도에 머물렀으면 했습니다. 한류 드라마는 시대극이 좋은데 제작비의 문제인가 몰라도 최근에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시대극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파고드는 열의가 충만하네요. 스토리 전개가 빠른 것이 아니라 너무 늦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는 것이고 한국도 일본도 상관없습니다. 문화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히카리 TV에서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푹 빠져버렸습니다. 나오는 배우들은 여러 드라마에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하늘의 연기력은 아주 높습니다만 이준기, 아이유 주연의 달의 여인 보보심경 열을 봐주세요. 코미디부터 시리어스까지 한국 배우 중에서도 빼어납니다. 동백꽃 필 무렵은 명작입니다. 각본가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에게는 강추합니다. 한국 배우에게는 액션도 심장도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드라마는 재미가 없습니다. 강하늘의 연기력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이라도 생각해요.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한류 팬들의 팬심은 정말로 열성적이고 대단합니다. 일본에서의 인기몰이를 기대했던 한류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부부의 세계 대신에 사이코지만 괜찮아가 일본에서의 한류 드라마 열풍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서구 드라마의 리메이크 드라마보다는 오히려 한국적 가치가 담겨있는 진정한 한류 드라마가 일본 시장에서 더 잘 통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